우선은 지금 중국 시계 시장 되게 안 좋다라는 안 얘기는 좋죠.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2024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올해도 벌써 지금 3월 달까지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1월부터 3월만 봐도 홍콩은 25년도 3월 누적이 전년도보다 12%가 빠졌고 중국은 23%, 22.5%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복리로 하니까 중국은 40%대 이제 빠진 상황. 중국 굉장히 힘든 거고. 그래서 중국 쪽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최대 시장인 미국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리스크를 조금 모면한 상태. 게다가 어쨌든 무역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꼭 미국, 중국을 국한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영향도 있죠. 차장님 생각하시기에 워치메이커들이 만약에 불경기를 딱 모면한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네. 뭐 가격을 올리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오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만 롤렉스랑 에르메스를 인상한다는 뉴스도 제가 본 것 그러게요. 같고. 예.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워치메이커들은 가격을 높이고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줄이더라도 뭐 이미 그렇게 해온 지가 좀 꽤 됐죠. 스위스 기준으로는. 그리고 뭐 롤렉스도 롤렉스지만 이미 컨펌된 소식은 스와치 그룹은 가격을 인상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워치메이커들은 불경기다. 가격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 그러면 좀 웃긴 얘기인데 선제적으로 가격을 높인다 그럴까?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유니클로다, 뭐 아니면 뭐 나이키다 이런 것들은 불경기면 아마 가격을 낮출 거예요. 근데 시계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경제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 베블런 굿즈.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높아진다는 아주 특수한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워치들이, 시계들이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롤렉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져서 15% 세일을 한다고 하면 과연 롤렉스가 롤렉스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까?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요즘은 더불어 이제 가격과 물량을 줄인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훨씬 더 조금 더 뾰족한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부흥하는 이런 시장에서 시계를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중국에 안 팔리니까 오히려 조금 전통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왔거나 많이 이제 즐겨왔던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겠죠. 일본, 네. 왜냐면 이제 뭐 다시 그 스위스 수출 통계로 돌아가자면 우선 일본은 올해는 작년 대비 3월 누적으로 1% 성장. 그러니까 뭐 성장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인데 영국이 4% 성장했고요. 독일이 3% 성장했고 스페인은 14%, 이태리는 1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중국이 빠진 것을 메꿀 만큼 아마 볼륨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성장률로만 보자면 확실히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시계 문화의 선진 국가들이 이제 오히려 이걸 좀 받쳐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높이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히 가격만 높이는 것과 가격을 높인다라는 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랜드 도일러처럼 혹은 많은 워치메이커 한 것처럼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라던가 아니면 없었던 디자인을 보인다 하면 컬렉터들 입장에서는 그 새롭다라는 것과 차별하는 것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런 전통 시장들이 좀 더 잘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호딩키에서 기사가 났어요. 이제 롤렉스의 중고 시세가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격 다시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틀릴 수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리테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2차 가격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세 얘기지만. 지금 내수 시장은 엄밀히 따지면은 뭐 완전 하락세거든요. 근데 이 하락을 수출하는 쪽에서 막아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계 가격이 떨어질수록 엄청난 매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00만 원에 사서 달러로 팔았을 때 수익 구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재밌는 게 그러면 한국 내에서의 거래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의 그 거래는 가격도 빠지고 수요도 안 좋고 그런데 해외는 오히려 가격이 약간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쵸. 거기다 플러스 환율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는 게 짱이네요. 뭐 주식으로 치면은 지금 뭐 박앤셀 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
여쭤보신 거 연장선인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결국 한국에서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줄까? 조심스럽게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물량이 조금 더 한국으로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럴 수 있죠. 미국이나 중국에서 안 팔, 특히 중국에서 안 팔리는데 근데 재밌는 게 요새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도 핫한 이런 상권 가보면 그렇게 중국 분들이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뭐 못 구한다는 말은 좀 웃기겠지만 사기 조금 눈치 보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좀 살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 있어서 한국으로는 좀 물량이 풀린다라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최근에 좀 재밌는 해프닝이 몇 가지가 있죠. 메이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이제 부티크로 직진출을 하고 있죠. 이제는 네. 바시론 콘스탄틴도 조만간 오픈할 거고 오데마 들어왔고 롤렉스도 나왔고 심지어 가격대는 좀 낮지만 태고효도 이제는 이제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입을 한다고 얘기했는 이제 직접 부티크를 운영하는 부분이 하나. 두 번째는 그 이제 흔히 말해 이제 저는 시계 퀄리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독립 메이커. 네. 독립 메이커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마케팅 행사를 활발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불경기인 시장에서 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시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분명 어려운 시국에도 한국 시계 시장이 조금 더 공급의 다양성이 늘어난다고 할까나? 저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절대로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물량이나 공급이 좀 한국이 다양해지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시계들이 저렴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 얘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 시계들이 한국에서 더 빠른 속도로 비싸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 한번 연장선을 좀 더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그 당시 환율이 1,400 코앞이었어요. 턱 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튜브에 나왔을 때 1,400원이었는데 지금 1,430 얼마죠. 물론 초반에 다시 반등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오른 것도 있고 금 가격도 분명 그때가 최고점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최고점 지금 3,500불을 달성을 했죠. 이런 와중에 과연 롤렉스나 뭐 오메가, 오데마, 피게 같은 워치메이커들이 가격을 낮출 일은 전혀 없을 거죠. 없죠. 전혀 없을 거고 게다가 이제 특히 환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위스 시계들을 수입해 오시는 분들 이게 이제 한국 롤렉스 같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계열사들도 있지만 이를 유통해 주시는 공식 딜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마진이 남은 게 없어서 환율 상승 영향을 소비자들한테 전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이 업체들 이 이제 수입 업체나 이제 한국 롤렉스의 감사 보고서가 올라와서 또 숫자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작년에 그렇게 가격을 많이 높였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즉슨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그 마진율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이유를 봤더니 실제로 공급가는 더 빨리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을 빨리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높였는데도 공급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흔히 말해서 매출 원가율은 또 높아졌지. 그래서 매출 총이익 마진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영업 마진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고정비를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심으로써 겨우 마진율을 지켰다. 이 시국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가격 인상을 따라 한국도 뭐 예를 들어 6월 달에 또 다시 뭐 5% 가격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환율 높아지고 하면 뭐 그들이 적자를 내면서 장사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결론은 시계 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암울한 소식도 있지만 우선 더 다양해진다라는 뭐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으로 좀 클로징을 드리는 게 되게 좀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해요. 왜냐면 시계를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걸로 이제 저도 업을 하는 사람도 보니까 근데 자꾸 숫자나 분위기를 보면 볼수록 나오는 얘기는 시계는 오늘이 제일 싸다가 맞나요? 그거는 맞죠. 뭐 모든 게 그렇죠. 아이폰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좀 충격받은 게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러게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여태까지 없던 건데 일론 머스크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그쵸. 네. 그리고 뭐 기름값 말고는 사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식당도 뭐 야채값 올랐다 그래서 1,000원 올려. 그럼 야채값 떨어지면 가격 내리냐고요. 그게 가죠. 맞아요. 다 그렇죠. 이제 시계도 절대 떨어질 일 없을 거예요. 물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영향도 네, 있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네, 올리죠. 그 사실. 이상으로 네. 올릴 명분이 이제 생겼다라는 네. 거죠. 뭐 결론은 롤렉스도 뭐 오늘 벤츠도 오늘이 제일 싸다. 네.